정신 건강, 신체 건강입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요. 굶으면서까지 운동을 했는데 왜 계속 살이 찔까? 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이 들어있는 제품에 열량과 영양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아마 그 행정예고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주하고 맥주, 소주는 보통 14도, 16도죠. 맥주는 6도고, 근데 이런 주류에도 칼로리와 당류 등 영양 성분이 표시돼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그 병의 라벨 등에 표시된 성분표의 칼로리를 따져 술을 고를 수 있게 이제 한다고 합니다. 술에는 칼로리가 얼마나 들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쭉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사실 술만 얘기하자면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보통 술은 위하고 소장에서만 흡수됩니다. 알코올은.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소주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소주가 맞다, 뭐 맥주가 맞다 그러는데, 소주는 그 재료 자체에 쌀, 보리, 고구마, 뭐 타피오카 같은 거, 그 공차 마시면 밑에 동글동글한 거 어떤 거 있죠. 그게 타피오카인데, 이런 거 외에 진짜 무서운 거는 뭐냐면은 석유 추출물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원재료로 봤을 때의 이 소주는 정말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그런 성분들이 있고, 맥주도 결국에는 이제 알코올 성분 6도지만 결국에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가장 안 좋은 거는 머리로 갔을 때에 머리가 실제로 활성화되는 것을 막는 그런 문제점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충동적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근육의 밥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순간 자기가 몸이 튼튼하고 건강한 거라고 착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술은. 그러니까 머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튼튼한 착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던지려 하고 부시려 하고 자기가 힘센 줄 알고 몸을 과도하게 쓰면서 문제가 일으키는 거죠. 자, 그래서 굶으면서까지도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살이 찌냐? 지금 금방 쭉 이제 힌트를 드린 것처럼 바로 술입니다. 술. 살을 빼기 위해서 배고픔도 참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뱃살은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바로 저녁에 술 한 잔의 여유 때문입니다. 2019년도 이 한국소비자원 그 자료에 따르면은 국내 소주 한 병 360ml인데요. 이 소주 한 병의 열량이 397에서 408kcal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주 한 잔만 보면은 이거는 밥 한 공기의 칼로리하고 같은 겁니다. 맥주 한 병 500ml, 이제 맥주 한 병 같은 경우는 229에서 249에서 249kcal입니다. 그러니까 소주와 맥주를 섞어 먹었어요. 소맥을 먹으면은 이 총 열량이 완전히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도수는 12도, 13도 이렇게 섞이겠지만, 이게 왜 이게 무섭냐? 우리 혈관, 위하고 소장에서 심장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 흡수율이 훨씬 더 빨리 흡수되는 도수이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겁니다. 나한테 잘 맞는다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 몸에는 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대한 그 당뇨학회가 당뇨병 예방 등을 위해서 시중에 고열량 식품을 조사한 결과, 도넛, 케이크, 65g짜리 케이크, 여기에는 거의 244kcal, 햄버거 이제 100g짜리 이 햄버거에는 270kcal, 피자 한 조각, 90g 피자 한 조각이 224kcal, 뭐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치맥 할 때 이 치킨 튀긴 닭에 90g을 예를 들었을 때는 285kcal, 이렇게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식품들과 비교하면은 이 술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 지금 얘기했던 뭐 도넛 케이크, 뭐 햄버거, 피자, 그다음에 뭐 튀김, 이런 거에 비해서 술 마시는 거는 완전 최상위의 고열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굶으면서 운동을 많이 해도 결국에는 저녁에 술 한잔 하면은 다 헛수고인 거죠. 그러니까 등산을 진짜 열심히 했는데, 등산 이제 하산을 할 때 그 밥을 먹으러 가면서 뭐 합니까? 막걸리, 소주, 맥주 한 잔씩 하고 또 내려오죠. 이미 끝난 거죠.
열심히 등산했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술을 드시면 안 되고, 국내 주류 소비량은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근데 주류 제품의 열량이나 영양 성분에 대한 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 연합이죠. 이제 EU 같은 경우에는 비만 인구 증가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서 2017년도에 주류의 영양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이미. 우리나라는 지금 2022년이 됐는데도 이제 이걸 시작한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늦죠. 유엔에서 2017년도에 근감소증이라는 용어를 전체 질병 ICD를 합니다.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전체 질병 편람이 있는데 거기에 근감소증을 올려놨는데, 우리나라는 한참 후 4, 5년 후에 지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이제 넣는 그런 항상 늦습니다. 우리가. 아무튼 공정위는 소주, 맥주 등 주류 라벨에 열량뿐만 아니라 당, 지방, 콜레스테롤 함량 표시 여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후에 주류업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알코올은 미세먼지, 우리가 너무 이렇게 미세먼지 많은 날은 마스크 쓰고 다니죠. 미세먼지가 발암물질 1군입니다. 그런데 알코올도 당연히 1군입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도 발암물질 1급 발암물질로 올라가 있죠. 정말 다 좋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은 뭐 다음에 한번 또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세계 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산에 있죠. 이 국제암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을 1급이라고 하기도 하고 1군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룹이라는 표현을 이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이미 있습니다. 미세먼지, 담배, 니코틴 이런 것들이 다 1군에 해당되죠. 우리나라 국민암예방수칙에도 암 예방을 위해서 하루 한 잔에서 2잔 아주 작은 양의 음주도 피해야 된다라고 이 국민암예방수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때 약간의 음주는 건강에 좋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 암 예방하고 관련해서는 한 잔도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알고 있는 게, 한 잔은 좋지 않겠냐, 한 잔은 그래도 몸에 좋다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거는 암 예방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암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 잔도 위험하다. 술의 주 성분이 뭐예요? 에탄올이잖아요. 이 에탄올이 곧 알코올인데, 이 암 발생 위험은 술의 종류하고 상관없이 에탄올이 얼마나 많냐, 또 에탄올 즉 알코올을 얼마나 자주 섭취하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건데, 매일 자주 조금씩 계속 먹는다는 것은 그건 가장 위험한 거죠.